줄인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꺼져가는 그런 나라, 그 희미희미한 그런 불빛, 정말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에,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뭐 해봐야 소용없을 줄 알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 항일의병운동과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204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의병이 뭐라는 걸 아시죠? 정규부대가 아니죠. 항일의병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의병에는 이제 을미의병이 있어요. 을미의병이 있습니다. 자, 을미의병 언제 일어나죠? 1895년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이다. 이유는 뭐죠? 을미사변과 그 다음 뭐였어요? 을미사변하고 그 다음에 단발령이었다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거대하게 의병들이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의병장으로는 유인석, 이소응 등이 있어요. 유인석, 이소응 이런 사람들이 의병장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단발령 같은 경우는 고종이 자기가 시범을 보였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어떤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발령은 나중에 철회를 하죠. 자르고 싶은 사람 자르고 자르기 싫은 사람 자르지 말아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해산을 명령을 합니다. 해산해라. 그래서 그 고종의 해산 권유에 의해 가지고 의병은 해산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을사의병이 있습니다. 을사의병. 자, 을사의병 몇 년도죠? 1905년이죠. 을사의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외교권을 박탈해 가지고 의병이 일어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의병장으로 유명한 사람이 최익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돌석이 있습니다. 신돌석. 자, 최익현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등장했죠? 우리가 위정척사 운동할 때 그때도 이제 등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을사의병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최익현은 을사의병을 일으키면서 이제 의병을 다 규합해가지고 쭉 갑니다. 가는데 일본 군대가 쫙 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력이 어마어마해. 분명히 의병들이 개죽음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있는 의병들을 해산시키고 자기는 잡힙니다. 잡혀서 어디 갑니까? 대마도로 끌려가는데, 대마도에서 이제 최익현한테 뭐를 줍니까? 음식을 주죠. 음식을 딱 주는데 최익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외놈들이 주는 물과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래서 대마도에서 순국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을미의병 요것과 관련돼서 단발령과 관련돼서도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를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름이 신돌석이에요. 돌석이에요. 이름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뉘앙스가 뭐죠? 돌석이니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죠? 아, 얘는 이제 양반은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평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원래 의병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일반 평민들인데, 의병장들은 양반이었어요. 의병장들은. 근데 의병장이 요때 평민 출신이 나타났다. 이른바 별명이 태백산 호랑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했었죠.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정미년에 일어났던 정미의병이 있어요. 1907년이에요. 1907년도에 정미의병이 일어났는데, 정미의병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뭐와 관련돼서 군대 해산과 관련돼 가지고 일어났던 것이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그 다음에 이른바 한일 신협약을 맺으면서 군대도 해산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여기 있었던 군대, 시위대라든가 진위대라든가 훈련대라든가 이런 군대들 있잖아요. 이런 군대들 다 해산됐어요. 얼마 많지도 않았습니다만 해산됐죠. 해산된 군인들이 다시 의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의병들이 자기가 그냥 의병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아주 멋지게 지었죠. 13도 창의군.
부산도 창의군이라고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 서울로 이게 쫙 올라가는데 이때 대장님이었던 이인영이란 사람이 상을 당합니다. 예, 상을 당해요. 우리가 이제 유교 사회에서는 충과 효가 있어요. 충, 효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잖아요. 근데 충하고 효가 이렇게 맞닥뜨려질 때, 겹칠 때 뭐를 먼저 택하냐면 충을 먼저 택하는 거잖아요. 효를 먼저 택해요. 유교 사상에서. 효. 그래서 이 상을 당해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바람에 이 부대가 좀 흐지부지하게 끝났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의병들이 결국에는 성공은 하지 못하죠. 성공은 하지 못하지만 뭐 실패할지 뻔히 알면서도 이제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고 해산을 하고 다 흩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뭐에 뿌리를 두었다? 바로 독립군을 만드는 데에 큰 뿌리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을미의병 경문, 우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참혹한 일이 더하여 우리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털을 풀 베듯이 베어버리니 이 무슨 병고란 말인가? 이에 감히 의병을 일으켜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니 위로는 공경에서 아래로는 서민까지 어느 누가 애통하고 절박하지 않으리. 유인석이죠. 을미의병 경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을사의병 경문입니다. 슬프다.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 을사조약은 망고에 일찍이 없던 일로서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500년 전에 오던 종묘 사직이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하였으니 나라가 이와 같이 망해 갈진데 어찌 한번 싸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살아서 원수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죽어서 충의의 혼이 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최익현의 면함집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의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항일 의거가 있어요. 의거. 예, 의병이라는 건 좀 조직적이죠. 네, 뭐 군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의거는 예, 개인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죠. 의거. 네. 의거. 개인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이제 공부하셨던 그런 분들이 나오시죠. 예, 나철, 오기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철, 오기호. 뭐 했습니까? 오적 암살단. 오적 암살단을 조직을 해요. 오적 암살단. 이 오적은 누구죠? 바로 을사오적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사진 보여줬었죠? 이 나쁜 놈들 을사오적을 암살하는 나철, 오기호, 오적 암살단. 자, 이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뭘 만드냐면 종교도 만들어요.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대종교도 만듭니다. 대종교. 이 대종교를 딱 만들어요. 이 대종교가 또 우리나라 독립군의 어떤 정신적인 그 무장을 튼튼하게 하는 뿌리가 됩니다. 대종교.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재명이 있죠? 이재명은 이 사람을 제명시키려고 그랬어. 우리 역사에서 제명시키려고 그랬어. 오적 가운데 누구? 이토 히로부미. 아, 이토 히로부미 아니죠. 네, 오적 가운데 누구죠? 이완용을 제명시킬 시도를 했다가 실패로 끝나죠. 예, 자상. 이 몸에 자상 정도만 입히고 실패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인한 전명훈. 자, 요 분들은 예, 두 명이서 듀엣으로 이제 먼 데까지 가요. 어디? 미국까지.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일본에 매수돼 가지고 우리나라를 팔아먹는데 1등 공신을 했던 바로 스티븐스를 사살합니다. 죽여요. 네, 스티븐스를 딱 죽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안중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했죠. 1909년에 동양평화론집도 집필을 했던 분이죠. 자, 그러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보겠습니다. 일왕이 러일 전쟁을 포고하는 글에 동양평화와 대한독립을 공고히 한다라고 했다. 지금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침략의 손길을 뻗어오고 있는데 이 재앙을 동양이 일치단결해서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일이다. 무슨 까닭으로 일본은 이러한 당연한 형세를 무시하고 같은 동양의 이웃나라를 약탈하고 친구의 정을 끊어 서양 세력이 애쓰지 않고 이득을 얻게 한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감옥에서 이것을 저술을 하셨죠. 그래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까지 알아봤고요. 안중근 의사는 잡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테러리스트로 취급하지 말고 뭐로 취급해달라? 포로로 취급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자기가 무슨 군대의 계급은 무엇이다. 그래서 나는 의당 군인의 의미는 뭡니까? 적을 사살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의 수괴를 죽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포로로 취급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대한제국 말의 의거 또 의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 자, 애국개몽운동. 애국개몽이죠. 개몽이 뭐예요? 깨우치는 거죠. 예, 깨우치는 거예요. 주로 이 애국개몽운동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개화파들이 주로 했다라고 얘기했고, 의병 같은 경우에는 유생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애국개몽운동은 사실 의병 활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안 좋아했냐? 싸워봐야 개 죽음밖에 더하냐. 그러니까 의병하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실력을 기르자.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뭐 언론이라든가 요런 쪽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바로 이제 애국개몽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애국개몽운동 단체를 보겠습니다. 교집 206쪽에 밑에 나와 있죠. 우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보안회가 있어요. 보안회. 이 애국개몽운동 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뭐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했죠. 보안회 1904년도에 보안회 안전하게 보호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전하게 보호하자. 1904년도에 일본 애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한일 의정서가 있었죠. 그래서 러일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땅을 군사기지로 이용하려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황무지를 개척하겠다. 이 황무지 개척권을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개척권을 그럼 달라. 그럼 우리나라 황무지를 개척하는데 우린 뭐 좋잖아요. 근데 개척권을 달라 그러면 이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일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끔 보안회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는 결국에는 일본이 철회합니다. 대단한 단체죠. 그리고 나서 보안회는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네, 해산된다라는 겁니다. 해산된다. 자,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가 있습니다. 헌정연구회. 역시 같은 해에 헌정연구회 말 그대로 그냥 의미 그대로 가시면 되죠. 헌법으로 정치하자라는 거죠. 헌법으로 정치하자. 그래서 뭐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단체다. 근데 일본의 탄압으로 역시 어떻게 됩니까? 예, 해산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가 있어요. 1906년에 대한자강회. 대한제국이 스스로 강해지자 대한자강회 강해지자. 그럼 왜 우리가 강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임금도 지켜주지 못했어.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바로 고종이 강제퇴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 강제퇴위를 어떻게 한 거죠? 반대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역시 이 대한자강회도 일본의 탄압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 해산되죠. 그래서 대한자강회가 해산되고 나서 대한자강회 했던 사람들 그대로 대한협회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애국개몽 운동 단체들 있죠. 그럼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게 바로 신민회다라는 얘기죠. 신민회. 새로운 국민이 된다. 새로운 백성이 된다. 신민회. 새로운 국가를 결성한다라는 거예요. 신민입니다. 신민. 일제시대 때 강조하는 그 신민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강조하는 신민은 그 신자가 어떤 신자예요? 신하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천황의 신하가 되는 백성이 되는 거고 그 신민이고, 여기서 말하는 신민은 바로 어떤 신민이냐면 새로운 신자입니다. 새로운 어떤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자, 국민이 되자, 신민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안창호, 양기타, 뭐 이승훈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죠. 또 윤치호도 여기에 가담했고요. 신민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 애국개몽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취지의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일제의 탄압으로 다 해산당하죠. 그래서
신민회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비밀결사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밀결사다라는 얘기예요. 비밀결사.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비밀결사라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를 가입시킨 그 한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나를 신민회에 가입시키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몰라요. 멤버는. 그 위도 몰라. 그리고 내가 누구를 가입시키면 이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총 아는 신민회 멤버는 많아야 2명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안을 유지를 했어요. 보안을. 자, 그 신민회가 이런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교육활동 했겠죠? 그래서 학교 세웁니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학교 세워요. 교육활동이니까. 그 다음에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무슨 회사? 자기 회사. 자기 회사 어디가? 어디야? 그 자기 회사 아니죠. 도자기 회사죠. 그 다음에 출판사인 태극서관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민회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사실 의병 활동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애국계몽운동을 좀 비판을 했어요. 이 당시에. 왜? 너네들은 맨날 그냥 앉아가지고 뭐 교육산업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냐? 비겁하지 않느냐? 근데 그러한 어떤 비난과 비판을 신민회가 어느 정도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했어요. 바로 뭐를 했냐면 만주 삼원보라는 곳에 남만주예요. 뭐를 했냐면 신민회가 신흥 강습소를 열어요. 이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가면은 우리나라 독립군 그 지휘관을 만드는 독립군 장교를 만드는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 독립군을 이끌어가는데 엄청나게 큰 일을 해요. 독립군이 나중에 또 뭐가 돼요? 광복군이 되고 뭐 의용대가 되고 하잖아요.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한 거죠. 대단히 대단한 거죠. 이 신흥 무관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당시에 이시영, 이회영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이 자기네들의 모든 재산을 이런 거에 투자를 했던 것이죠. 신흥 무관학교,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민회 때문에 일제가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신민회를 해산시켜야 되는데 구실을 잡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요. 그 구실을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1909년도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죠. 그렇죠? 그 이후에 안중근의 사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신민회하고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테라우치라는 초대 총독이 있어요. 초대 총독. 그러니까 1910년도에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고 나서 통감부라는 명칭을 버리고 조선 총독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테라우치가 조선 총독을 하는데 테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신민회를 탄압을 하는데 1911년에 이른바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회는 해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민회 멤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105명 정도만 잡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비밀 결사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자, 기타로 207페이지의 애국계몽운동 활동에는 뭐 학회, 공부하는 학회죠. 그래서 다 이름이 학회에 들어가요. 기호 흥학회, 서북학회, 이런 뭐 사립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언론 출판에는 뭐 대한매일신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다음 강의에서 열심히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구한말의 근대적 신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대한매일신보가. 예. 왜 그랬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독립이라든가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문들이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폐간됩니다. 근데 대한매일신보는 폐간을 하지 못해요. 일제가. 왜? 이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 사장이 베델이라는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버젓이 활동을 했던 일본 애들이 탄압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민회의 활동이라든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의병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한매일신보에서
어마어마하게 기사화를 다루고 홍보를 했던 것이죠. 결국에 일본 애들이 너무 이 골치가 아파가지고 베델을 소환을 해요. 영국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중국으로 소환을 하죠. 그래서 베델이 거기서 이제 죽는데 베델의 유언에 따라서 이 베델의 묘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쪽에 그 양화진에 가면은 그 외국인 묘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베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애국 개몽 운동까지 알아봤어요. 대한 자강의 취지를 한번 볼게요.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달려있을 것이다. 자, 이런 질문 딱 나오면은 바로 뭐예요? 대한 자강이죠. 자강의 방도를 강구하려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으니 무릇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지가 열리지 않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부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민해 볼게요. 신민의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남만주로 집단 이주하려고 기도하고 조선 본토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이주시켜서 토지를 사들이고 촌락을 세워서 새 영토를 삼고 다수의 청년 동지를 모집 파견하여 한인단체를 일으키며 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문물을 경험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독립전쟁을 일으켜 구한국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백오인 사건 판결문이죠. 신민에 관련해서 판결문이죠. 자, 이 신민회에 대해서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신민회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국가를 어떤 체제로 결성하느냐, 어떤 체제로 가느냐, 바로 공화제를 꿈꿨어요. 무슨 공화제? 민주공화제를 꿈꿨어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제를 주장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화제. 공화제는 뭐죠? 왕이 없는 체제를 우리가 공화제라고 그러죠. 공화제. 그러면 뭐 헌정연구회니, 그 다음에 앞서서 독립협회니, 또 갑신정변의 주역들,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뭐였어요? 입헌군주제였죠. 근데 여기는 민주공화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이제 백오인 사건 당시에 이제 끌려가는 시민의 멤버들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를 입고 가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두루마리를 입고 가잖아요. 여기 상투가 있겠죠. 근데 이런 삿갓을 씌워서 데리고 왔어요. 이런 삿갓을 다 씌워서 데려갔는데 삿갓을 씌운 이유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삿갓 보이시죠? 이렇게? 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칙령이 계기가 되어 전개된 의병활동으로 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용병으로 만들어진 까닭에 상하가 일치하여 국가를 지키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짐은 지금부터 군제 쇄신을 꾀하여 사관 양성에 전력하고 이후 징병법을 발포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하려고 한다. 이에 짐은 유사에게 계명하여 황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일부 남기고 기타는 해산하노라. 군대 해산입니다. 군대 해산. 누가 한 거죠? 고종이 한 거죠. 군대를 해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산한다.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 등장하였다. 이건 뭐예요? 을사의병이죠. 고종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였다. 의병 부르는 건데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종식 의병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민종식 우리가 을사의병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3도 연합 의병이 결성되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게 정미의병이죠. 군대 해산과 관련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별 표시한 거 요거 한번 보겠게요. 고종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했다. 여기서 말하는 해산 명령은 바로 이게 군대 해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의병 해산.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던 을미의병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있죠? 네,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음은 어느 애국개몽 단체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단체보다 먼저 결성되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무릇 이 나라의 독립은 자강에 있음이라. 자강 그러니까 뭐예요? 대한자강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은 3천리 강토와 2천만 동포가 있으니 힘써 자강하여 단체가 합하면 앞으로 부강한 전도를 바랄 수 있고 국권을 능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강의 방법으로는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켜 흥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무릇 교육이 일지 못하면 민지가 열리지 못하고 산업이 늘지 못하면 국부가 부강할 수 없다. 그런즉 민지를 개발하고 국력을 기리는 길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산업을 발달시키는 데 있지 않겠느냐.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 그러면 대한자강회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바로 뭐죠? 보안회하고 헌정연구회죠. 1904년도에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 후신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건 대한자강회니까 얘 고르면 안 되고 얘도 고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업 디귿 어디 있습니까? 3번 정답 됩니다. 자, 2번 미주진 비밀결세 활동을 오는 것은 딱 비밀결사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낌 딱 오죠. 피고 유동열은 윤치호, 안창호 등과 함께 국권 회복 후에 공화정치를 수립하기로 했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그 단체가 뽑은 조선 13도의 표가 되었다. 피고는 이 단체에 속한 주요 인물과 모의하여 총독이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여할 때 그를 암살하기로 계획했다. 피고는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유죄라고 생각한다. 조선 총독부 경무총감 테라우치 총독이죠. 테라우치. 자, 그럼 이 결사는 뭐예요? 신민회죠. 국한모 혼용죄 황성진문을 발행했다. 아닙니다. 13도 창의을 조직해 서울 진공협전을 펼쳤다. 아니죠. 평양과 구죠. 뭐예요? 대구예요. 대구. 바보 대구. 이거 아니고 대구 등의 지역에 태극사관을 설립했다. 네, 맞는 얘기고요.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반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보안회와 관련된 것이죠. 보안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일 의병 운동과 그 다음에 애국계몽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개항 이후의 사회 또 그 다음에 경제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져가는 불빛, 우리의 역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시면 성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